오늘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들도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앞에 다이어리 영상을 올린 뒤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상반기가 거의 또 지나갔으니까 상반기 다이어리가 어떻게 또 쓰여졌고, 상반기라기보다는 1분기겠네요. 1분기 다이어리가 어떻게 쓰여졌고, 2분기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써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좀 주기적으로 이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코너처럼 월간, 뭐 격월, 뭐 분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업데이트 되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국에 주로 서구권에서 보니까 그런 월간 뭐 분기별 이렇게 업데이트를 공유하는 영상들이 꽤 있고 저도 그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생활은 계속 흘러가고 그 생활에 맞게 다이어리도 이게 시스템 다이어리니까 또 이 시스템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상은 그거를 속도를 따라가지를 잘 못하잖아요. 제가 매번 그걸 올리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걸 좀 전체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코너를 한번 이번에 신설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이 영상으로 올리면서 아쉽다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대응을 그렇게까지 빨리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이라 하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는 질문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너무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막 다 어디에 적거나 또 영상으로 바로 만들어서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좋아요만 이렇게 하트 누르는 것만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요 코너 때 그런 질문들을 가능하면 또 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여태까지 남겨주신 질문 중에 취향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취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뒤쪽에서 다이어리 공유가 먼저 끝난 다음에 뒤쪽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가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다이어리예요. 사실은 한 권이 더 있고 그리고 제텔카스텐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몹시 바쁘게 제텔카스텐으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나를 메인으로 쓰고 있다고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좀 바빠가지고 글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만년필을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뒤에 이거는 세일러 프로피트 0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캐주얼인가? 하여튼 그거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잉크가 들어가거든요. 이 잉크를 하루에 하나씩 한 번씩 새로 넣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글을 손으로 쓰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만년필로 그래도 쓰니까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무리가 와서 처음으로 지금 손목 보호대를 어젯밤에 약국에 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다이어리 많이 쓰시는데 손목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끼고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니까 여기는 조금 답답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여기는 원래
이제 쓰면서 늘어날 수 있고 답답해도 되는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잘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막 엄청 꽉 끼진 않아도 살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 약국에서 1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M 사이즈입니다. 제가 그냥 약간 뭐 크지 않은 약간 그냥 일반적인 저랑 되게 비슷한 손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난 그런 여성의 제가 160이 안 되거든요. 그런 키 정도의 여성의 손인데 그 손에 M 사이즈 맞고 S 사이즈였으면 작았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거를 끼고 글을 쓰니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손에 만년필을 제가 쓰면서 손 힘을 많이 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쓰면 진짜 손에 힘을 하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 힘을 빼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쓰고 만년필을 잡거나 뭐 연필을 쓰거나 볼펜을 쓰면 글씨체는 좀 날아갈 수 있지만 바른 그 뭐랄까요 내 손에 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이 글쓰기 손으로 쓰는 연습법을 익힐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원래 손목이 좀 안 좋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중에서도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또 손목 쓰시면서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씨가 안 예뻐서 좀 그 불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길게 하려면 일단 무조건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그 20대에는 진짜 악으로 깡으로 젤펜을 막 꾹꾹 눌러가면서 쓰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튼튼한 손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오래오래 또 이런 손으로 쓰는 작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로 손 힘을 최대한 많이 빼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 많이 들고 좀만 써도 피로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끼고 연습 같이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의약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약국에서 사는 게 좋다고 저보다 손목이 먼저 아팠던 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인터넷으로 안 사고 약국에 직접 가서 샀고요. 그래서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어디다가 뭘 쓰고 있냐면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A6 와이드 다이어리 보여드릴 때 이 다이어리 노토에 여기 주문 제작해서 부탁드려서 만들었던 이 사이즈 다이어리에다가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올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여기 링에 절대 다 들어갈 수 없는 양이었고 그래서 원래는 보관용으로 샀던 이 바인더에다가 지금 종이를 이만큼 꽉 채워서 이 다 손으로 거의 다 쓴 종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나중에 이게 지금 제텔카스텐이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되면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냥 블러 처리해서 조금 이렇게 쑥쑥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제 진짜 꽉꽉 완전 글로 꼭꼭 다 채워서 쓰는 그러니까 책 원고를 초고를 지금 손으로 쓰고 있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지금 이 작업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종이와 잉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원래 그 전에 사용하던 다이어리는 사실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 무지로 만든 지갑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좋아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사용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의 단점을 알게 됐어요. 쓰다 보니까 엄청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얼룩들이 이렇게 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랄까 엄청 덜렁거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 더럽게 잘 하거든요. 더럽게 잘 만들어서 이 얘가 너무 쉽게 더러워져서 아쉽게도 이 재질이 나와 같이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그래서 얘는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여행 갈 때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행 가서 뭐 계획표나 아니면은 일기 쓸 종이, 그림 그릴 종이 이런 거 넣어놓고 카드와 동전, 또 동전 지갑이 있으니까 그게 좋잖아요. 뭐 안에는 그 나라 지폐 이런 거 넣어놓고 여행 갈 때 여행용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킵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대신에 사실은 이거를 소개를 따로 안 드렸는데 제가 다른 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왜 소개를 안 드렸냐면 이거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본 직구를 한 건데 그 약간 시즌 연도별로 그냥 나오는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여가지고 레이메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지갑 겸 다이어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매년 어떤 주기로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상이 또 새로 나왔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거를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걸 아마존에서 구매했던 거라 지금 살 수는 없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판매처를 아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앞에 이렇게 하나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거에도 좋은 점은 어쨌든 진짜 가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죽이었으면 선택지가 제가 쓴다면 선택지가 훨씬 많겠지만 저는 진짜 가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사실 너무너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그전하고 구성은 같이 해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지갑 넣는 칸은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원래 50이 달려 있었고 일본에는 그 다이어리 겸 지갑들이 꽤 많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그 인서트인데 어디에서 팔았지? 일본의 어떤 브랜드에서 이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것도 좀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이라서 하여간에 이렇게 키를 보관할 수 있는 키 넣을 수 있는 인서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또 종이들을 채워놨고 여기에다가 그때 스케줄러를 지금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스케줄러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다가 매일매일 이 작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사실상 들고 다닐 스케줄러가 혹은 뭐 그렇게까지 나한테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제 메모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 탐조하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강의 들었던 거를 여기에다가 적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에 새들이 많이 부딪혀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배웠고 이거는 지금 그 프릭션 지워지는 볼펜이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좋아해서 사용한다기보다도 집에 있으니까 어쨌든 다 쓰려고 남는 펜들을 그냥 이렇게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 펜들을 넣어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에는 그 현금도 이제 조금 넣어뒀어요. 이렇게 현금도 넣어놓고 그 이유는 서울에 가면은 가끔 이렇게 그 홈리스 분들이 구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걸도 지금이야 지금 사회에서야 되게 이상한 일처럼 비춰지지만 되게 오랫동안 그게 하나의 한국에서조차도 어떤 직업이었던 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어떤 관계성에 동참을 하고자
조금 그 국어를 하실 때 돈을 드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현금을 뽑아서 안에 넣어놓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막노트여가지고 이것도 안 쓰는 노트 잘라서 여기에 60 다이어리 사이즈로 잘라서 이렇게 그냥 펜 테스트도 하고 아이디어도 적고 이렇게 막 쓰는 노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그 보여드렸었던 제가 저의 저널로 사용했던 다이어리인데요. 지금 그 저널을 적을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일기장으로만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일기만 적고 있고요. 종이는 미도리 다이어리를 잘라서 사용을 했고 이건 토모에 리버 종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서트는 그냥 다 빼고서 여기에 단일 일기장으로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매일 쓰기보다도 왜냐면은 작업일지를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노트에다가도 다 적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이 다 저기 담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사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뭐 꿈이라던가 어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 때라던가 어디 다녀왔을 때를 여기에다가 현재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최근에는 스케줄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스케줄러가 지금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큰 사이즈의 어떤 전체적인 일정을 전체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월간 스케줄러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근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주간 스케줄러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시간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적고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보는 스케줄러인 거고 전체적인 스케줄을 작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속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별로 다른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조금 기분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한번 해보는 중이에요. 이렇게 저의 어떤 마스킹 테이프 취향이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뒤에는 또 이렇게 인덱스들을 붙여 넣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엄청 자주 들여다보지 않지만 스케줄을 관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용 노트로 사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노트 중에 하나고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거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일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여기에 챕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 이렇게 스터디 챕터가 있고 이거는 저의 어떤 뭐랄까 버킷리스트 같은 걸 적어 놓은 거고 여기는 공부 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유튜브 영상에 관한 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다른 저의 어떤 작업 일정들 혹은 약간 지금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채워주고 하는 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거는 당근이 아니라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 브랜드인지를 몰라요. 일본에서 직구하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자세한 설명도 잘 없었었고 근데 이 사이즈는 그 바이블 사이즈의 다이어리이고요. 이렇게 지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양지사하고 비교를 해봐도 양지사만 하거나 살짝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대신에 좋은 점이
이렇게 엄청 딱딱하고 빤빤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일하러 나갔을 때 뒤에 받치지 않아도 여기 브랜드가 있네요. 이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중고장터 같은 데에다가 50 다이어리, 60 다이어리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매물을 한 번씩 구경하거든요. 그러다가 발견을 한 다이어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엽서, 옛날에, 진짜 옛날이죠. 이거 언제지? 하여튼 몇 년 전에 전주 그 인디 필름 페스티벌에서 그 엽서를 세트를 팔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넣어놓은 거고, 이렇게 인덱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건 영수증 가끔 이제 넣어 보관해야 될 때 종이, 여기 제텔카스텐 할 종이,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도 약간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현장 뭐 인터뷰를 하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여기에다가 넣고 여기에도 인덱스들을 붙여가지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잘 사용을 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다이어리들이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취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취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취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나는 취향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을까? 그러니까 보통 취향이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취향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이 좀 없고 없어도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발견하는 건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여태까지 쓴 다이어리나 이 모든 시스템들도 제가 이거를 어떤 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어리를 살 때에도 다이어리가 이걸 내가 사용을 하는 게 나의 행동이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근데 그거는 비단 세계에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의 사실 1차적인 목적은 저한테 좋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믿음이 좀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세상에도 좋은 것이 나한테도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뭐랄까요 믿음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하고 그렇게 별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탐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뭔가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런 걸 좀 찾아내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보다도. 근데 당연히 그 와중에 어떤 미적인 감각이 형성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미적인 감각을 형성하는 것도 거기에 사실은 그 미적으로만 보이는 것들 안에도 굉장히 많은 가치와 의미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되게
어떤 것들로 그것들을 형성할 것인가, 거기에 어떤 맥락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박물관이라거나 미술관이 그렇게까지 정치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그렇게까지 이 세상하고 그게 꼭 정치만이 아니라 자연이라거나 그냥 이 모든 다른 내 옆에 있는 존재들하고 무관한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유어마인드에서 책갈피를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책갈피 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갈피를 판매를 하셨고 제가 거기에서 2종을 구매를 했어요.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뜯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종을 구매를 했고 첫 번째는 쏨프레스라는 곳의 작품이고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꽃 그리고 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랄까 당연히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 새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그냥 저한테도 세상한테도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운이 내 다이어리나 내 삶에 들어오면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면 이제 박미루라는 작가님이 하고 계시고 사실은 저는 이 작가님 작품을 진짜 엄청 좋아해요. 근데 거의 판매하시는 게 없으시거든요. 다른 데랑 협업을 많이 하셔서 우연히 또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구매를 해봤고 이게 지금 우리 갈피 씨앗이라고 해서 토종 씨앗 3종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스티치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를 돌보며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과 언니네 텃밭의 도움과 함께 한국 토종 씨앗 3가지를 책갈피에 담았습니다. 우리 씨앗갈피 판매금의 30%는 여성 농민들의 토종 씨앗 보전 활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좋아서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책갈피를 이번에 사게 됐거든요. 원래 책갈피를 엄청 사용을 저는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다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편이거든요. 보면은 너무너무 예뻐요. 헉, 이거 종이인가? 되게 천 같아요. 천 같은데 종이일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새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의미도 너무너무 좋고 이 뒤에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선비자비콩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이 콩을 먹고서 더 머무르게 되었다는 너무 맛있어서 그랬나 봐요. 엄청 맛있는 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뿔 시금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렇게 생긴 시금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는 어금니 동부. 동부콩. 여러분 그 콩게임 보드게임 할 때 동부콩이 항상 많이 나오는데 어금니 동부라는 한국의 토종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 취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제 취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떤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고 저의 어떤 취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제가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게 저의 세계에도 굉장히 기쁘고 풍성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넣어 놓을 건데 그러면 사실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 작업 다이어리에도 거의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첫 장에 보이는 이 사진도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이 작업에 어떤 기운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 토종 씨앗이 저한테 어떤 힘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한번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봤고 다음 기회에 조금 더 해볼 수 있으면은 좀 더 길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